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이후에 미국 선거에 개입한 전 세계의 모든 통신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라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NSA를 통해서 전 세계의 통신을 실시간 도감청했다는 사실은 에드워드 스노든이 폭로하면서 익히 알려져 있는 사실이긴 합니다. 전 세계에 다 도감청하고 있죠, 미군이. 그런데 지금 새로 나온 이 폭로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주군, 스페이스 포스라는 걸 트럼프 대통령이 만들었는데 이 우주군이 미국 선거 인프라에 침투해서 전산 조작을 시도한 외국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확보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처음 알려진 사안입니다. 황교안 자유와혁신 당대표의 공식 초청을 통해서 이 방한한 한미 공동 부정선거 조사단의 더글라스 프랭크 박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1일 오후 2시에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엔펠리스 컨벤션 센터에서 한미 선거 무결성 및 사이버 안보 국제 기자회견이라는 것이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프랭크 박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2018년 우주군을 창설한 트럼프 대통령이 우주군의 인공위성을 통해서 미국의 선거에 개입하는 전 세계의 통신을 확보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앞서서 지난달 20일 한미조사단의 한국 측 IT 전문가 그룹과의 상견례에서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온 바 있습니다. 이 발언은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서 엠바고로 간주가 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미일보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만 보도가 그때 정확하게 나가지는 않았었고요. 엠바고 처리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프랭크 박사는 미국 부정선거 추적 전문 소셜미디어인 SCIF, 이 스키프라는 X 계정에 이 프랭크 박사 이야기가 종종 올라오는데요. 공동조사단의 공식 홍보 영상 속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한국의 부정선거를 밝힐 수 있다.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공항에서 기자회견 가질 때도 이제 한국에 도착했을 때 5월 28일 날 공항에서 기자회견 했을 때에도 한 인플루언서가 물어봤거든요. 그 진짜로 부정선거라는 거 증거 밝힐 수 있느냐. 근데 프랭크 박사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미 갖고 있다. 증거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했던 대답이. 프랭크 박사는 한국팀과 상견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행정부 시절 우주군을 창설한 것은 부정선거를 막으려는 조처였다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CIA, 중앙정보국이죠. 그리고 FBI, 연방수사국입니다. 이 사람들 조직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딥스테이트가 장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CIA나 FBI를 전통적으로 믿을 수 없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도에 우주군을 만든 것이다라는 겁니다. 부정선거에 대응하려고. 이 내용을 프랭크 박사가 바로 한국에서 6월 1일 국제기자회견 무대에서 거듭 확인해 준 것입니다. 그를 비롯한 린델 팀은 한국의 IP 입수 경위를 아직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프랭크 박사는 한국의 IP 주소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우주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주군이 확보한 데이터로부터 미국 선거망을 해킹한 자료들을 확보했고 그중에 한국에서 유입된 통신이 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짐작하게끔 이야기를 해준 것이다 이거죠. 국제기자회견에서도 이 프랭크 박사는 트럼프의 우주군이 기록만 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레코디, 녹음만, 기록만 한 겁니다. 이로써 합법적 감청 또는 녹화를 의미하는 것인지 여전히 불분명하다라는 이야기가 한미일보를 통해서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IP 주소 정보만 확보했다라는 거죠. 다른 추가 증거까지 모두 갖고 있다는 것은 아직 잘 모르겠다. IP 주소만 가지고도 상당히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만 하지만 또 프락시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IP 주소만 가지고 모든 것을 알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도 논리적으로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가적인 다른 정보들이 더 뒷받침이 돼주어야 이 IP가 바로 여기다라고 딱 지목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하여간 좀 두고 봐야 되겠고요.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지난 2021년에 제작 방영된 마이클 린델 회장의 다큐 절대적 개입이라는 이 Absolute Interference라는 그러한 다큐멘터리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직접 마이클 린델 회장이 출연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IP 주소와 컴퓨터 아이디까지 확인했다. 컴퓨터 아이디까지 확인했다 그러면은 이건 구체적으로 증거가 더 잡혀져 있는 것이죠. 모든 컴퓨터가 다 고유의 아이디 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CPU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아이디가 있습니다. OS도 고유의 아이디가 있고요. 그래서 OS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윈도우즈라든가 뭐 애플이라든가 이런 OS가 가지고 있는 고유 번호, 그리고 그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고유 번호, 그리고 IP 어드레스, 이 세 가지가 다 딱 매칭이 되면 그러면 특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건 이 컴퓨터다, 이 자리에서 나왔다, 이렇게 특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요. 부정선거 규명을 염원하는 국내 보수층 일각에서는 익숙한 외국의 공격 IP 주소 외에도 공격에 동원된 컴퓨터들의 재원까지 모조리 확보하고 식별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바로 이 다큐멘터리에 출연한 인물이 더글래스 프랭크 박사입니다. 그는 과학 통계적 변칙 프로그램을 설명을 하면서 온라인 상태의 기계를 통하거나 해커가 들어오는 상태에서만 절대적으로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수작업으로는 절대로 이렇게 할 수 없다. 알고리즘의 발견, 사실과 내재된 기능, 그리고 외부 통신과의 연결고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파헤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마이클 린델 대표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절대적 선거 개입에서 과학 통계적 변칙 그래프에 대해서 더글라스 프랭크 박사가 직접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한번 보여줬던 그래프 있죠. 갑자기 바이든 피크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계속 트럼프가 이기고 있었고 바이든은 따라잡기 힘든 상황이었는데 트럼프가 올라가는 곡선에 비해서 바이든이 올라가는 곡선이 더 완만해져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새벽 3시쯤 되니까 바이든 표가 쭉 올라가는 순간, 그래서 트럼프를 초월하는 한순간에 이런 일이 순간 벌어졌다. 근데 지금 린델 팀에서 하는 이야기는 그 순간에 트럼프 표가 바이든 표로 뒤집어지는, 바뀌는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조작에 참여한 그런 IP 어드레스들을 쭉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한국 쪽에서 온 것도 있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국제회견에서도 미국 선거 인프라를 뚫고 들어간 해킹 소스들과 관련해서 그중 일부 통신은 한국에서 왔다. 지난번에 성남 종합운동장을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통신의 일부가 송신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성남 종합운동장에서 그 데이터가 송신이 됐다. 야, 도대체 성남 종합운동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제 제가 궁금해질 수밖에 없겠죠. 프랭크 박사는 질의응답 시간에 장제원 선고안이 서버과 국민운동본부 대표로부터 공식 질문을 받은 뒤에 A웹, 세계 선거기관 협의회라고 하는 이 A웹에 이은 답변 도중에 이런 이야기들을 공개를 합니다. A웹이 2020년에 미국 대선 부정선거에 연루된 조사 결과가 있느냐라고 이 장 박사가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프랭크 박사가 이런 답변을 하는 거죠. A웹 자체가 미국 선거에 개입했다는 특정 정보에 대해서는 모른다. 그 기관에 있는 사람이 미국 선거에 개입한 건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Member in it. 그러니까 그 기관의 A웹에 속한 사람, 회원인 멤버나 사람이 미국 선거에 개입한 건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충격적인 이야기죠. 프랭크 박사는 미국의 한국 상황 개입을 염원하는 보수 일각에 대해서도 용기를 북돋워주는 격려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직 트럼프 2기 행정부도 부정선거에 관한 구체적인 수사 발표를 하지 않는 점이 지금 참작이 된 것 같습니다. 미국인도 트럼프가 구하길 기다리지 않듯이 한국인 여러분들도 트럼프가 와서 구하길 기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부정선거 이슈가 벌어졌을 때에요, 앞장섰던 것들은 국민입니다. 앞장선 사람들이 정부기관도 아니었고 국민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말은 계속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뭐 사비를 털어가지고 부정선거 찾아내는 팀을 구성을 했다, 전문가들을 모았다, 뭐 이런 얘기 어디에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패트릭 번 같은 사람들이 평생 벌었던 돈을 싸그리 집어넣어가지고 부정선거 방지팀을 만들고 뭐 이랬습니다. 마이클 린델도 본인이 사업해가지고 번 돈 가지고 그걸 투자해가지고 부정선거 찾아내는 IT 팀들을 만들어내고 이 사조직들이 움직였습니다. 국민들이 움직인 겁니다. 여러 기관들, 심지어는요, 애리조나주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에이전트가 이거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되겠다고 캠페인을 벌려가지고 수천 명을 동원을 해서 실제로 당신이 투표한 게 맞습니까? 가가오 방문하면서 조사하는 이런 일까지 벌렸었습니다. 국민들이 나서서 일을 벌렸지, 트럼프 대통령이 뭐 직접 이렇게 나서서 한 모습은 저희가 특별히 본 게 없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가장 앞장서서 말을 했죠. 사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은 뭐 본인이 행동으로 나설 그런 상황은 아니긴 했습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부정선거가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부정선거가 있었다라는 걸 밝히기 위해서 결국은 누가 움직이느냐? 국민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몇 명이 움직이는 것으로 해결 안 됩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움직여줘야 이 일이 풀려날 수 있습니다.
자, 프랭크 박사는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 역시 여러분과 어깨를 맞대며 함께 싸우기를 원한다. 연대하자는 이야기죠. 미국과 한국이 연대해서 부정선거 문제를 해결해 가자 이거죠. 승리하는데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아주 소수이고 열심인 사람이 불을 지피면 된다라고 이 프랭크 박사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많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한데 누군가 시작을 해야 되고 누군가 앞장을 서야 되니까 그 부분을 이야기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프랭크 박사가 하는 이야기가요. bottom up, 예, bottom up. 미니에서 아래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위로 상달되는 이 bottom up으로 해야 된다. 국가적인 전국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현지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로널드 레이건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레이건 대통령이 자유는 매우 연약한 것이고, 프레절이라고 있거든요. 깨지기 쉬운 겁니다. 자유는 깨지기 쉬운 거고, 자유가 소멸되는데, 한 세대도 걸리지 않는다. 순식간이죠. 예. 자유를 잃는 것은 순식간이. 북한 보십시오. 북한이 공산 정권이 들어서고 김일성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그 국민들이 자유를 잃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베네수엘라의 차베스가 정권을 잡으면서 국민들이 자유를 잃어버렸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 한 세대가 넘어가기도 전에 불과 10년도 안 걸립니다. 몇 년 사이에 모든 일이 다 벌어집니다. 자, 우리는 단순히 자유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각 세대가 자유를 위해 싸우고 방어를 지속해서 방어해야 된다. 자유는 단 한 번만 한 국민에게만 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프랭크는 이야기합니다. 자, 프랭크 박사는 앞서 지난달에 상견례에서 기계의 목적, 이 전자투표 기계의 목적은 표를 조작하는 게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기계의 목적은 집계 결과를 보고해서 얼마나 부정행위를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야, 이게 이제 관점의 변화네요. 봉인지를 뜯고 다시 이 종이를 집어넣는 것, 이것도 이 프랭크 박사가 확인을 합니다. 국제회견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이 투표지 채워넣기가 발생하는 선거에서는 유권자들이 감시해야 된다라는 이야기합니다. 가짜 투표자들로부터 너무 많은 가짜 투표지가 유입되고 있다. 재검표를 통해서 부정선거를 밝히는 것보다 가장 효과적인 유권자, 사람들을 감시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이 선거 투표 용지를 감시할 문제가 아니라 그걸 다루는 사람들을 감시하는 게 그게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한국의 선거를 감시한 결과에 대해서는 선거를 치른다는 환상을 심어주는 것일 뿐 진정한 선거가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좀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선거 관리자가 봉인지를 투표함에서 뜯어내고 다시 붙이는 것을 관찰하고 충격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지난해 존 밀스, 지금은 이제 국무부 수석 부차관보가 됐습니다만, 작년에는 당시 이제 예비역 대령이었죠. 그랜트 뉴션 박사와 함께 국제선거감시단으로 한국을 찾았던 모스탄 국제형사사법대사는 때로는 총알로 전쟁을 하지만 나머지 대부분은 투표지를 갖고 하는 전쟁이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정선거라는 것이 그만큼 심각한 거다라는 이야기죠. 한미 공동 부정선거 조사단 소속으로 한국을 찾은 이 탄 전 대사는 중국 공산당은 무제한 하이브리드 전쟁을 공개적으로 발언하고 수행한다. 권력의 굶주린 중국 공산당은 선거 도둑질로 권력을 더 장악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짜 투표지를 제조하고 대거 투입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지만 부정선거의 핵심은 전자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전자기기가 송수신되고 각 투표소에서 집계되는 것이 아니라 중앙집권 통제의 방식으로 집계되는데 문제가 있다. 이 중앙집결식의 통계 방식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조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만들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작년에 같이 왔던 존 밀스 예비역 대령은 한국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바로 한국의 정부다라는 이야기까지 했다. 이곳 한국에서는 선관위가 권력을 쥐고자 하는 사람에게 권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정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존 밀스 대령이 한 이야기인데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느냐? 아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사람 당선되게 해주자라고 맘먹으면 그 사람이 당선이 되는 그런 사회 아니냐 지금 존 밀스 대령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의 핵심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래서 정치인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심기를 거스리는 걸 꺼려한다. 만일 그렇게 안 하면 권력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눈치를 보고 심지어는 이 국민의힘 당내 경선을 하는 것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일을 맡기자 이런 식으로 일거리 갖다 주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저희가
보았던 거죠. 나는 선관위와 A웹이 모든 것을 공개하라고 도전한다. 서버를 공개하라. 전자통신기기를 공개하라. 개표기를 공개하라. 이건 모스타 대사가 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이게 부정선거라는 것이 당연히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정선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이것이 있었다. 그리고 지금도 이것이 자행되고 있다라는 걸 증명하는 방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뭐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안전한 선거를 치르기 위한 법 개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노력들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말 끔찍할 정도로. 그리고 지금 툴시 게버드 국가정보국장을 중심으로 해서 부정선거에 대한 조사를 집중적으로 하게끔 일을 시켰는데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시간을 계속 끌고 있는 모습도 저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사 출신으로 지금 법무부에 장관 대행을 하고 있는 토드 블랜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가 조사를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열심히 조사를 하고 있는데 방해가 극심하다. 지방정부에서도 주정부에서도 그리고 지금 심지어는 FBI나 CIA 내부에서도 방해 작업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일이 지연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 그래서 사실 이게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방해를 할 수밖에 없겠죠. 목숨이 걸려 있어. 그들에게는 목숨이 걸려 있는 거니까. 그게 밝혀졌다가는 그냥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냥 난리가 날 테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든 감추려고 할 것이다. 한국도 마찬가지 상황. 더더군다나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북에서 온 간첩, 중국에서 온 간첩, 5만 군데서 온 간첩들이 드글드글하고 있는 그러한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 더 방해 작업이 극날할 것이고 진실을 밝혀내려는 노력이 상당히 힘들 것이다라는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해야 되겠다. 자, 근데 이 보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주군을 통해서 모든 통신 데이터들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미 정부는 알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미 정부는 알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A웹이 직접 부정선거에 개입했다라는 것을 말하기는 어려우나 A웹에 속한 인사가 부정선거에 가담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이건 또 다른 생각을 저희가 갖게 만드는 그러한 부분이다라는 이야기. 이것은 그리고 정부가 해주기를 바라거나 기다리거나 미국이 알아서 다 해주기를 바라거나 기다려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니다. 한국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다. 국민들이 움직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한다. 이제 이 부분들은 저희가 좀 관심 깊게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이야기.